정책연구원 문제는 제가 취임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자료를 통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역사가 짧은 건지만 이제까지 우리 연구원이 없었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대전연구원이에요. 행안부에 보면 각 시도에 17개 시도의 연구원에 실타라고 그럴까 거기에는 세종시 연구원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2012년도에 이 탄생한 도시인 만큼 우리가 가야 할 여러 가지 연구 과제가 많은데 그걸 안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전연구원에 세종연구실 우리가 만들어서 대전연구원의 대전시와 협의를 통해서 대전 세종연구원이라고 협약을 맺고 그 안에 세종연구를 담당했던 시를 준 겁니다. 그 대전 세종연구원의 원장의 임명권을 대전시장이 받았어요. 대전연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세종시에서 일하는 우리가 18명일 겁니다. 그 18명의 연구원의 임명권도 그 대전 세종연구원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세종 그 시장은 이제까지 우리의 연구를 대전연구원에 있는 세종실에 위탁해서 그 실에서만 하는 그 세종에 관한 연구는 독자적 연구원이 없었던 실정이었습니다. 인구가 적고 우리 출범 초기에는 그렇다 좀 치더라도 인구가 40만에 육박하고 있고 이제 우리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거라든가 행정수도 뭐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연구관이 굉장히 많은 그런 입장에 볼 때 연구원은 확대 개편되어도 지금 시원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세종시에 없는 게 있어요. 교육원이 없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이 지금 연도까지는 약 2,500명이 됩니다. 공무원이 임명되면 다 누구든지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교육훈련법이에요. 세종시에 교육원이 없기 때문에 이건 충남도 교육원에 또 위탁을 주어서 교육을 받게 있습니다. 연구원과 마찬가지로 교육원도 우리 공무원 수가 적고 또 출범 초기에는 뭐 그런 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 오히려 충남도나 대전시나 연구원이나 교육원이 잘 체제가 정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 세종시의 공무원들이 배워야 할 것, 그리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할 내용과 충청남도 공공교육원에서 가르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내용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독자적인 교육원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취임하고부터 쭉 가졌던 생각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난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교육원도 따로 가져야 되고 연구원도 따로 가져야 되고 다른 광역단체같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것도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인구 150만 2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무원 10,000명, 20,000명에 이르는 교육원 하나 설립하는 거하고 인구 40만의 시에서 2,500명의 공무원들도 똑같은 그런 어떤 차원의 교육원을 별도로 만드는 게 바람직한 거냐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150만 200만 명의 그런 주민을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의 평생교육원과 우리 인구 40만에 어떻게 보면 아담은 천안보다 작은 도시 아니겠어요? 거기에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데는 어떤 게 효율적인 것이냐를 생각할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육과 연구와 정책을 같이 통과하는 제가 욕심껏 명칭을 붙인다면 저는 세종 아카데미예요. 세종형 연구와 교육과 정책이 통합돼서 대학과 같이 연구도 하는 교수가 교육도 하고 또 정책도 발굴하고 그리고 그 연구와 그 교육의 내용을 꼭 공무원한테만 국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2,500명
그 공무원이야 뭐 숫자가 얼마나 크다고. 시민과 같이 공부하고 시민과 같이 강의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 또 그런 게 더 바람직하다. 연구도 심도 함께 참여해서 뭐가 나쁘겠나.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우리 이제까지 갖지 못한 교육기능 그리고 그 대전연구원의 세종실로 있는 그 연구원을 분리해서 하나의 세종형 교육정책 연구기능을 통합하는 기구를 만들자. 그러나 우리도 40만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진다면 그때는 또 그때 가서 별도의 연구원이라든가 또 별도의 교육원을 만드는 것도 별다른 시각으로 별도의 시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추진해 왔던 것인데 이것이 작년 8월에도 의회 조례를 통해서 상정을 시켰습니다. 이 개념이 좀 생소해서 그렇지 의회에서는 뭐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됐느냐 또는 통합에 따른 시너지가 있느냐 뭐 이런 의견을 작년에 부결이 됐어요. 또 올해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많이 시켜서 또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의회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검토도 했겠고 또 뭐 5차례에 걸쳐 정회를 했다고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또 부결이 됐어요. 저는 이건 통과될 줄 알았습니다. 이거 또 부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서도 기다리고 참아주다가 작년에도 저희들이 조례 제출했을 때 대전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대전하고 협의하고 하니까. 그런데 세종시 의회에서 부결했다 그러니까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럼 세종시 의회에서 뭐 통과될 때까지는 계속 유지하자. 올해 또 부결됐다 그러는데 대전시는 하시지 않습니까? 내년도를 목표로 충남하고 통합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연구실 계속 달고 가는 일은 없지 않아요. 그리고 그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전에서는 조례안을 바꿔서 대전 세종연구원을 세종자 빼고 세종연구원을 하겠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세종연구원에 있는 연구원조차 신분이 문제가 돼요. 벌써 당장.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임명권자기 나 임명권자지만 당신들이 이제 앞으로는 지도 감독하지 않겠어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누구의 지도 감독을 받아서 연구를 하죠? 임명권자가 누굽니까? 시장 임명할 수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통합연구원을 통과시켜줘야 제가 임명을 할 수 있고 독자적 연구를 할 수 있고 그 연구원들의 신분도 유지가 되고 또 세종에 국한된 전문화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의장한테 이 부분이 이렇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직권상정으로 해서라도 통과시켜달라라고 해서 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다시 이제 이 부분을 뭐 논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제 또 대전에서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가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교육원도 그렇습니다. 그 교육원도 작년에 그 조례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전체를 다 충남도 공무원 교육원에 위탁하기는 체제가 아직 덜 정비가 돼서 신규 공무원, 세종시 신규 공무원이 한 20명 돼요. 해마다. 그 20명 되는 신규 공무원은 세종시만에 특화된 신규 교육을 시켜라 라고 제시를 해서 제가 지시를 해서 우리 평생진흥교육원에서 이미 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줘야 될 조례인데 그것이 지금 부결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또 여러분들께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의장과 그 상임위원장하고 다 통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를 요청을 해요. 이 부분은 이제는 우리도 뭐 독자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통합적인 연구 시스템을 갖추어서 연구와 정책과 교육이 어우러지는 기구가 출범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전 세종연구원 이름이 바꿔서 대전연구원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연구원이 없어요. 그럼 우리 지금 연구실에 있는 연구원들의 소속은 어디가 돼야 되죠? 대전연구원으로 못 가는 것이고 그럼 세종연구원이라도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조례가 없어서 아무것도 없고 말하자면 세종실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그 신분이나 입장을 뻥 뜨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신분 얘기했잖아요. 그분들의 임명권자가 이제는 당신네들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분들은 누구한테 지도감독권을 받느냐라는 문제도 생기고 경력에 관한 문제가 생깁니다. 경력이 단전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의 문제도 개인적으로는 뭐 세일장이 돼서 잘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창피하지 않습니까? 창피하지 않나요? 좀 창피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전에서 분리하겠다 그러면 오케이 그럼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게 또 합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추진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자꾸 하니까 대전에서 기다려주는 면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부결하면 어떻게 됐어요? 근데 대전 입장에서는 충남하고 통합하겠다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걸 세종시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마땅히 존중해 줘야 되고 존중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지침에 새로운 기관 신설, 공공기관에 대해서 새로 신설하는 것이 고려하는 입장에 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7개죠. 숫자 추경기관이 거기에 또 연구원이라는 거 만들고 행안부에서 지금 공공기관을 자꾸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억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두 번째는 독자적인 연구원을 가는 건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부담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그 운영을 할 때 독자적인 그러면 거기도 원장을 또 뽑아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 절감하는 방법은 없는가도 저는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규모로 봐도 우리가 연구원을 다른 시도와 같이 그게 독립적으로 크게 가질 규모가 될 때까지는 현재로서는 이런 모양이 좋지 않겠나. 그게 여러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아킬레스건이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 아니냐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번에 이제 그 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18명 연구원 기준으로 해서 약 13억 원 운영비를 추산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연구원 독립을 현실화할 경우에 이 13억 원이라는 운영비에서 만약에 올해 뭐 추가적으로 들어야 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시에 부담을 주는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 드리고요. 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연구원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지금 연구원을 별도로 설립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행안부와 협의하고 또 승인 문제도 있고 한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원, 연구원, 평생진흥원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냐? 다른 시도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세종시도 그래야 될 일이냐? 우리 세종시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다른 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초와 광역을 우리가 통합하고 있는 단층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광역시도와 다른 형태, 다른 시도, 세종형 아카데미, 제가 그래서 세종 아카데미라고 그런 걸 시도해보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독자적인 연구원이 다른 데 있다고 해서 꼭 우리도 있어야 되느냐?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검토해보자 합니다만 일단은 그 연구원과 우리 평생진흥교육원과 같이 통합을 해서 교육과 연구와 정책을 같이 하는 이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예산이라는 게 설립에 관한 사항도 있지만 그 연구원의 요원들하고 또 평생진흥원의 그 우리 교육원들하고 운영기능은 공유하면 예산이 절감이 될 것이고 거기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다른 시도에서는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해본다고 해서 뭐가 잘못됐느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재정의 여건도 그렇고 그리고 설립 절차상의 협의도 그렇고 그게 난항을 겪는다면 일단 과도기적으로 브릿지 형태로 이런 통합원과 연구원을 해봐서 교육과 정책과 연구를 병행하는 그런 세종형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에 이르게 될 것이고요.